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야오 유입하천 중 시야 간선수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간선수로라고 하면 앞에 시와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시와 산업단지하고 관련이 있는 수로고요. 앞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수로는 시야오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수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히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야오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지도인데 안산 옆에 보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 시야오 지역은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네, 이런 바다의 모습이었다가 과거 1910년도 사진과 현재의 지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현재의 지형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지도와 그 위에 현재의 지형을 나타내는 교차된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시와 간선수로 유역은 과거에는 바다였다가 지금은 육지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곧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속에 개발의 이슈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아오는 1987년 4월에 방조제 공사가 시작돼서 1994년에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 방조제와 대선, 불도, 탄도 방조제 이 네 개의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아오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 사진들을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바다였을 때는 외야 시아오 내측이 색깔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지만 1997년 사진을 보면 시아오가 완공된 94년 이후 3년이 지난 97년 사진을 보면 유독 시아오 내측에 물이 검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검게 됐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아오의 수질은 원래 방조제 건설 전에는 외의 수질과 같은 COD 기준으로 2에서 3 ppm 정도였는데요. 1997년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상류에서 오염원이 유입되면서 시아오 수질은 COD 17.4 ppm으로 엄청나게 높은 오염도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이슈들이 생겨났고 수질 오염을 개선하라는 요구들이 생겨났고 그 속에서 개발과 보전의 이야기들이 충돌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수로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신문지상의 기사도 볼 수 있고요. 그 더러운 오염된 물 속에서 물고기들은 폐사하고 그 물고기들을 먹은 조류들도 폐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예, 좀 그럼 과거 언제부터 개발이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둘러보겠습니다. 안산 신도시 개발은 1977년 안산 신도시와 반월공단의 개발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바로 1986년 시와 1단계 개발이라고 해서 시화공단이 바로 요 위치에 존재하는데요. 시화공단과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94년 방조제가 완성되면서 시야원을 막히게 됐고요. 이 시와 공단 속에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간선수로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간선수로들은 바로 시야 공단에 내리는 강우가 흘러가게 만들어 놓은 수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시야오 유역은 개발의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화산단의 시야공단의 서해안 쪽에서부터 오이도 인근부터 1간 선수로 2간 선수로 3간 선수로 4간 선수로 이렇게 돼 있고요. 1, 2, 3간 선수로는 바로 시흥시 관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4간 선수로는 안산시 관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물들은 과연 어떤 물들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수로의 유역에 존재하는 바로 산단 내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시와 산단의 조성 현황입니다.
처음에 기본 방향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통한 업종 첨단화를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장 배치를 한다. 뭐 이렇게 방향은 짰는데 실제로는 조성 배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적격 공장에 대한 이전 용지, 결국에는 안산 시흥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던 뭔가 환경관리에 애로를 갖고 있던 업체들을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만든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관리의 어려움 속에서 한 것들 또는 그 사업장의 비정오염은 결국에는 마당 같은 데에 적재해 놓은 폐기물이 됐던 원료물질이 됐던 이런 거에서 뭔가 강우시에 오염화돼서 비정오염한 형태로 수로로 유입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간선수로들로 유입되고 수로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그 수로가 공급하고 있는 시야의 물을 오염시키는 형태를 띠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와의 물은 유입 하천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상류의 동하천, 삼하천, 반월천 그리고 안산천, 화장천, 신길천 외에 인공적으로 만든 이렇게 하천화되어 있긴 하지 하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런 간선수로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고요. 일부 반월공단의 경우는 간선수로 같은 건데 사실은 토구 형태로 상부가 도로나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이런 토구 형태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와 산단을 보면 1간선수로 현재는 이제 옥구천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옥구천은 이런 토구들이 존재하고 대부분은 교각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교차로 중심으로 이런 사각 형태의 토구나 원형 토구들이 위치하고 그 물들은 결국에 이런 하천 형태의 간선수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간선수로 군자천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삼간선수로 정황천도 마찬가지 사각토구와 원형토구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고 그 물은 간선수로 그리고 결국에는 시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간선수로인 시흥천도 마찬가지 형태입니다. 사간선수로는 다른 하천에 비해 토구수가 적고 유역도 다른 간선수로에 비해 유역이 작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간선수로에 의한 오염원은 어떤 정도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염들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조사했던 사례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역, 산업단지, 공단에서 어떤 오염물질들이 유입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폐수와 오수 다 유입되고 있고 그 중에 오수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수는 대부분 생활오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화장실 오수 다른 하천 1, 2, 3, 4 간선수로 공이 비슷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식당이나 매점에서 오수가 유입돼서 결국엔 간선수로에 물을 공급한다. 이렇게 조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점오염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오수나 폐수가 유입되는 거고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이 아닌 결국에는 마당이나 이런 넓은 면적 단위에서 오염원들이 유입되는 경우인데 대부분 이제 강우시에 그 면에 있던 오염원 물질들을 빗물이 가지고 내려오면서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오염시키는 형태입니다. 이 비점오염원 형태에 있어서는 1, 2, 3, 4 간선수로 유역에 있는 공단의 사업장들을 봤을 때 대부분 폐유가 유출이 가장 많은 형태를 띄었고 그 다음에 5개 수도에서 어떤 원료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고 일부는 폐기물 투기나 원료에서도 유입되는 경우가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1, 2, 3, 4 간선수로는 유역에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오수가 유입되거나 또는 강우시에 사업장 마당 또는 도로변에 있는 뭔가 폐유 또는 뭐 세척수 또는 원료물질
또는 폐기물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2, 3, 4 간선수로의 주요 업종은 1간선수로는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 3, 4 간선수로는 기계 장비 제조라든지 금속 산업으로서 대부분 기름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사업장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주요 오염, 조사된 주요 오염을 보시면 가장 많은 오염 형태는 폐유가 유입되고 있는 거고, 저오염원에 의한 부분은 오수가 주로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시와오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와지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수질 개선 로드맵 사업을 보면 간선수로의 수질 대책도 그 계획 속에 로드맵 속에 포함이 됐고, 그 간선수로의 오접 관로를 보수한다거나 배출 감시 장치를 부착한다거나 또는 하천을 준설한다거나 생태 하천화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금은 간선수로가 많이 좋아진 수질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흥시가 그 수질을 더 좋게 하고자 시흥 물안경센터라고 하는 하수 처리장이죠. 시흥 하수 처리장의 처리수, 방류수를 상류, 옥구천 정안, 군자천 정황천 결국엔 1, 2, 3 간선수로의 상류에 공급을 해서 수질을 조금 좋게 하고자 하는 계획도 현재 완료돼서 실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오염됐던 간선수로의 수질들은 상당히 좋은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상류에서 공급되는 물이 좋아지는 부분과 조력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외의 물과 내의 물의 교차 또는 희석에 의해서 지금 시아오 내측의 물들은 점점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깨끗해지다 보니까 그 물에서 뭔가 서식하는 저서 생물도 훨씬 그 종수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먹이로 하는 뭔가의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 2005년에 7종에서 23년에 23종, 그리고 출연 종수도 뭐 2000년도에 80종에서 2023년에 120종으로 늘어나는 지금 현재의 시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족제비나 수달 그리고 수리부엉이, 노랑부리 저새 같은 이런 보기 드문 천연 괴물 같은 생물종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시화관 선수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시야오가 깨끗하게 관리될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유는 간선수로는 계속 존재하고 간선수로 유역의 산업단지들도 존재하는 거고, 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사업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업장에서 유입되는 간선수로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관리할지가 결국에는 시야오의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야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간선수로를 관리해야 될까? 과거 시야오는 개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을 하면서 오염되어 있던 거를 개선하고 뭔가 회복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야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존과 깨끗한 시야오로서의 활용으로 생각을 할지, 아니면 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뭔가 경제활동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고 유역의 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뭔가 먹고 사는 먹거리들을 증대시키는 형태를 주로 할지, 혹여나 그렇게 가다 보면 후자의 형태로 가다 보면 다시 과거처럼 오염의 시야오가 되고 외면받는 시야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속에 시야오 유입하천의 수질 관리, 특히 시와 산업단지 우수 배수로인 시와 간선수로의 수질 관리는 너무도 중요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현재 2에서 3ppm 정도 되고 있는 시야오 수질이 지속될지 또는 더 좋아질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엄청나게 안 좋은 형태로 변모할지 이것은 저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와 간선수로가 단순하게 시와 간선수로 하천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오에 물을 공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야 간선수로를 바라보는 뭔가 시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관심과 함께 수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선수로를 수질 관리로 보다 좋은 시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 마지막 멘트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선수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